저금리가 되면 뭐가 좋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빨리 금리가 내려서 부담 좀 덜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가계에서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 이자가 줄어드니까 말이죠. 제 주위 분도 예전에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정도 냈었는데 지금은 25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자가 빨리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경제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을 거두어 들인다는 거죠. 돈을 푸는 것을 유동성을 늘린다. 돈을 회수하는 것을 유동성을 줄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늘린 걸까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금리 1.5%를 유지하다가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갑니다. 2022년 8월 2.5%, 2023년 1월 지금의 3.5%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한 이자니까 시민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금리는 3.5%가 아닌 5%, 아니 7%, 8%가 되겠죠.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축하면 이자를 5%, 6%, 더 예전에는 7%, 8%를 주기도 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축 이자도 따라가서 하락,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이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 1% 전후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축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야 하는데 이자가 거의 없으니 만기가 되어도 원금의 외식비 정도 붙는 겁니다. 만일 정기예금 이자가 연 1%라고 하면 1,000만 원 예금에도 이자는 10만 원. 여기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가입니다. 금리는 1년에 1% 오르는데 물가는 1년에 3%를 오른다고 하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해도 1년 뒤에 1,0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합한 금액에 물가 인상분 3%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000만 원을 예금했던 시기보다 돈을 찾을 때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찾는다는 거죠. 실제로 2022년도 한국 기준금리는 8월을 기준으로 2.5%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5.1%였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에서 5%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때 2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는 10%가 올랐다고 한다면 월 급여에서 10%면 2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월 급여는 210만 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물가 인상분 20만 원을 제하면 190만 원이 되는 거죠. 오히려 급여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어찌 되었든 회사에는 10만 원의 급여가 인상된 거니까 4대 보험도 더 오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여는 오른 것이 아니게 되죠.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고 싶어 합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든지 주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대출을 저금리로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2% 이자로 2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3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저금리라고 누구나 몇 억씩 2%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400만 원을 빌려도 한 달에 44만 원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55만 원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2억을 빌려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범한 소시민들은 2억을 대출을 받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2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 2%의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으로 몇 억의 돈을 은행에서 빌려줄 만큼 연봉이 높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금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낮은 금리로 받는다는 것도 힘듭니다. 결국 집이 없고 있어도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적금을 부어도 높아지는 물가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앉은 자리에서 돈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집에 올인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을 때 그 집값이 오르면 성공한 거겠죠. 실제로 지난 4~5년간 금리가 낮았을 때 집값은 2배가 되어 소위 갈아타기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평소에 주식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주식을 하고 코인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코인으로 20대 벼락부자들이 출몰하기도 했고, 반면에 영혼까지 털어서 받은 대출을 코인에 올인했다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결국 저금리는 돈이 있고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대출이 쉽지 않고 조금씩 적금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소시민들에게는 그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없기에 빈부의 차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1%, 2%로 다시 내려간다면 여러분은 기회다 싶어서 여유 있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코인에 투자하실 수 있는 여유를 누리시나요? 아니면 이미 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내려간 금리만큼 내가 받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줄어들어서 월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계신가요? 무조건 저금리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